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택시 요금이 6월 1일부터 1,000원 오릅니다. 택시를 시작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걱정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하단 지하철역 인근 택시 정류장. 택시가 줄지어 대기 중이지만 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택시 정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택시 서너 대가 30분 넘게 대기 중이지만 승객 찾기조차 힘듭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6월 1일부터 부산 지역 현행 택시 요금마저 오릅니다. 택시기사들 요금 현실화는 반기고 있지만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당분간 승객이 더 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가 오를 때 같이 200억이고 300억이고 같이 등달아 올려주면은 소비자들이 그런 큰 걱정을 안 하긴데 한꺼번에 많이 뛰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안 타는 확률이 많지요. 당분간은 한 2, 3개월 동안은 잘 안 탈라 하지요. 요금 올라서. 예. 얼마나 오를까요? 중형 택시 기준 3,800원인 부산의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이래 평균 탑승거리 기준 15.6% 인상된 셈입니다. 모범 대형 택시는 기본 요금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인상됩니다. 이래 평균 탑승거리 기준 4.3% 인상입니다. 시민들 한숨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이 택시비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택시비가 오른다 하는 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서울간 같이 오르는데 그거는 부산 입장으로서는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는 요금이 올라가고 택시가 많이 승객이 많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승객이 줄면은 그걸 가지고 그것도 택시 기사한테 손해가 되는데. 부산시는 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해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수도권과 달리 1시간 늦춘 23시부터 적용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할증 요율도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버스 업계와 부산교통공사 역시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다른 교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는 최근 신청사 이전 부지로 덕천생활체육공원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오랜 시간 논의된 수건 사업인 만큼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주민 여론조사 등 두 차례 평가를 바탕으로 덕천 생활체육공원 일원을 신청사 예정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1995년 사상구가 분구되면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구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 마련과 예산입니다. 신청사 예정 부지는 3만 6천여 제곱미터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사유지입니다. 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적립한 신청사 이전 기금은 407억 원인데 신청사 건립에는 1,3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제 예산이 추정이 될 예정이고 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덕천 생활체육공원 일원으로 신청사 부지를 발표했고 이제 거기에 신청사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북구는 신청사 후보지 이안인 화명 장미원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통학로 사고를 막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넓히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넓어지고 차량과 학생들의 시야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사야구 하단초등학교는
내면이 모두 차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통행량도 많아 등하교 시간에는 교문 앞 도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길이 많이 넓은 곳은 아니고 좁은 곳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왕래가 작고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 평소에도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장과 나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인도가 끊겨 있어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영도 통학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확장하기로 하고 하단초등학교에서 첫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90도로 꺾인 담장을 철거해 둥글게 경계석을 놨고 확보된 폭 4m가량 공간에는 인도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는 곳인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입장에서 학교 부지를 내서라도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부산시 교육청은 56개 초중고등학교 담장을 옮겨 통학로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 50곳에 통학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고지대 급경사 지역 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의회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그대로 처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마찰도 빚어졌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의회는 남구 정책 연구 용역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2개의 조례를 무더기 처리했습니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1,088억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심 갈매길 300리 조성 사업에 구비 5억 원이, 물놀이 축제에 1억 7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물놀이 축제는 올여름 용호 별빛공원에서의 개최가 유력합니다. 또 인근의 해안 먹거리 타운 조성에도 9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 용당동과 용호 이동 복합청사 공사비와 문현 아트센터 보수공사비 등의 84억 원의 구비가 책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 중 여야 마찰도 빚어졌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수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겁니다. 왜 예산안 심사 절차의 기본적인 룰조차 모른 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물놀이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다수가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고물가 등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 사업 발굴이라는 편성 방향에 맞는지 집행부에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또 박찬 의원과 박구슬 의원도 이 점을 지적하자 의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예산안의 상임위 심사는 최종 심사가 아닌 예비 심사지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진 것을 예결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에서 백성민 의원은 최근 문현 이동의 유일한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며 공동 샤워실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대중목욕탕을 대체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현 이동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원정 목욕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김근우 의원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 감전동에 주민을 위한 예술창작촌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욕탕과 카센터 부지였던 곳에 이 공간이 만들어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재단을 마친 나무 목재. 이번에는 까칠한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포질이 이어집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마를 만들기 위한 수업. 수강생들의 얼굴에서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일단은 자연 나무를 만지니까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앞으로 좀 배우고 싶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처음 해보는 수작업에 실수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씩 틀이 잡혀가자
성취감도 높아집니다.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제가 직접 써야 된다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해지는 것 같아요. 사상구 감전동에 들어선 예술 창작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작촌은 목공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2, 3층은 예술 창작 공간으로 4층은 다목적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지하 1층은 소리 아카이브 커뮤니티 공간으로 색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작촌 부지는 예전의 목욕탕과 카센터였던 자리. 사상구는 국토부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35억 원을 확보하면서 주민을 위한 예술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일반 주택가보다도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창작촌은 앞으로 목공의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강생도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을 대표하는 장미가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함영동 장미원에서는 50여 종의 다양한 장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장미원은 화명생태공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도심 속 꽃밭입니다. 모양과 크기, 색이 다른 50여 종의 다양한 장미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미꽃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또 월요일 날 보니까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병일날 또 사람 엄청 많고 꽃도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기분이. 기분이 소녀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손주하고 왔는데 너무 이뻐갖고 오늘 친구들하고 나들이 나왔어요. 근데 꽃만큼 행복해요. 화명장미원은 지난 2013년 방치돼 있던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장미 식재 면적과 휴게 시설도 점차 늘어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다른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 공간은 아파트 속에 어찌 보면 주민들의 힐링 공간의 역할을 하십니다. 특히 이 도심 속에 이런 자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식재된 장미는 사계절 피었다가 지기를 반복하는 수종으로 오는 10월에도 한 차례 더 꽃망울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어느새 여름 한복판에 선 듯합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 시원한 대형 그늘막 아래서 시민들 녹색 신호를 기다립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반팔 차림에 모자와 양산까지 동원해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차츰 상승하는 데다 더위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부산시가 무더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 많이 무덥다라고 예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5곳의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에 동참한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등 더위로 인해 생기는 급성 질환을 말합니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 증상을 보이며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53명.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발생 장소는 다양하고 오후 3시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시원한 환경 유지하시고 헐렁하고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사용해 주셔서 햇빛을 차단해 주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 취하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폭염 경보 시 어린이와 노약자 등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감시체계 운영으로 수집된 감시 현황은 질병관리청을 통해 매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해 뜨거웠던 부산 지역 분양시장이 올해는 급속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 때문인데요. 여기에 상반기 미분양 물량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여서 분양시장 냉각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남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총 세대수 2천여 세대로 지난 3월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은 0.14대 1, 1순위 평균 경쟁률은 0.51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에서는 12곳에서 아파트 분양 예정이었지만 절반인 6곳만 분양에 나섰습니다. 이 고금리 등 좋지 않은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여기에 2,500세대의 미분양 세대도 분양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후분양을 선택했던 수영구의 한 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이 남았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요에 대한 이제 부담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부산에서 미분양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분양 시장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6천 세대 분양에 이어 하반기 10,000세대 분양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와 대출 이자 등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일부 단지 가격적인 메리트, 그다음에 입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나오는 단지들이 예전처럼 100% 분양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일부 미분양이 계속 남을 거고, 그러면 미분양 숫자는 공급을 하는 대로 그만큼 이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주택 가격 하락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4월 부산 주택 가격은 0.72%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낙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반등 시점은 알 수 없는 상황. 상반기 미분양 물량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반기 미분양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위축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남구 용당동에 숨어있는 맛집인 연탄불백 정식집과 수영구 망미동에서 국밥을 팔며 이웃 나눔도 실천하고 있는 한우국밥집을 소개합니다. 꽃으로 수놓아진 벽화가 있는 남구 용당동의 한 골목. 여기 맛집이 숨어 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학생들도 많이 찾는다는 이곳. 메뉴는 하나, 바로 연탄불백 정식입니다. 일단 나오는 음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제 얼굴만한 불고기 한 판에 찬이 7개나 됩니다. 먹음직한 빛깔의 불고기는 진짜 불맛이 느껴집니다. 상추에 고기를 얹어 싸먹으면 입안이 풍성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이 집만의 별미인 선짓국. 선짓국을 안 먹는 사람을 위해 공깃밥에 시락국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한상 차림의 가격은 8,000원. 최근 올린 겁니다. 요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 집이 가격도 착하고 또 집밥 먹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집 자주 찾게 되는 것 같고, 또 밥 같은 것도 사장님이 호하시게 많이 달라면은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게 점심시간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늦게 가면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도 쉽니다. 다음으로 찾은 착한 가게가 있는 곳은 수영구 망미동. 수영강이 흐르는 강변도로 옆에 보이는 국밥집. 모르고 지나친 적 많은 그 집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내부와 바깥 전망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 메뉴인 국밥을 먹어봅니다. 일단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한우, 양도 많습니다.
식사가 깔끔하고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 안에 환경 시설은 어떤 것 같아요? 시설도 뭐 깔끔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 가게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은 8,000원. 5년째 한결같은 가격입니다. 면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한우 육국수도 있습니다. 밥과 면을 같이 먹고 싶으면 국밥을 시키고 국수 사리를 추가하면 됩니다. 석쇠 불고기와 육회도 이 집의 별미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게도 착한 가게 맞습니다. 곳곳에 인증패가 보입니다. 알고 보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20인분의 식사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가격도 8,000원이면 많이 싼 편인데 사장님이 자기 자신이랑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5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래도 저희 직원도 많이 다독여 주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는 오히려 책임감 때문에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의 맛으로 보답드리고 싶어서. 참, 주인장 얼굴 보기 힘든 이 착한 가게는 수요일 쉰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 원도심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와 동구, 영도구에서는 지방 소멸 우려까지 되고 있습니다. 세 개구가 머리를 맞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21년 정부는 부산 서구와 동구, 영도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 개구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부산시 인구가 10년 사이 6% 감소하는 동안 서구와 동구는 각각 15,000여 명과 12,000여 명이 감소해 약 14%, 영도구는 31,000여 명이 떠나 무려 29%가 감소했습니다. 세 개구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각각 100억 원이 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세 개구는 생활권을 서로 연계해 함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조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가 단독 해법을 내놓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게 사실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협력을 시작한다면은 나중에 3개구가 모두 새로운 동력을 발전하는 메가 프로젝트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약을 통해 세 개구는 각 지역 유효 공간을 공유하는 한편 통합 관광 코스를 함께 개발해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에 명시된 이 내용대로 나간다 하면은 우리 원도심이 공통된 이런 방향들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같이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각 지역 관광시설 입장료를 세 개구 주민들에게 할인해주고 육아와 교육시설들까지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시작은 관광에서 비롯되나 향후 더 나아가 육아, 교육, 복지 등의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분담,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서구와 동구, 영도구는 올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내년부터 연계 사업들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